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요. 이렇게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레이블이라는 말, 클래스 이름표를 레이블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딩스러운 이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와닿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반의 이름표다 생각하고 클래스 레이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이미지 들어왔을 때, 그 숫자가 있을 때 그것이 밝은 흰색이 있고 조금 이렇게 회색 영역이 있고 아예 검은색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 보면은 가장 어두운 것은 0으로, 가장 밝은 것은 255로 각 픽셀에 표현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이랬을 때 이것을 만약에 한 줄씩 쭉 잘라가지고 연결해서 붙인다고 해볼 때요. 여기 적었던 뭐 0부터 3 그리고 126 뭐 이렇게까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쭉 옆으로 붙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8 by 28이라고 하는 픽셀을 숫자화했고 그 숫자화한 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붙이면 784개의 숫자가 있게 되죠. 그것이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중간에 이런 레이어들을 거쳐서 최종 아웃풋 레이어 10개로 만약에 결과를 낸다면요. 그 숫자가 0일 확률부터 1일 확률 그리고 9일 확률까지 이렇게 확률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10개의 숫자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예를 들어 70%다. 다른 것은 다 10%가 미만인데 여기는 70%다 그러면 아 이것이 9일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이렇게 샘플 웨이트라고 해서 훈련이 되어 있고요. 그 훈련된 것이 피클이라고 하는 이 PKL이라고 하는 확장자 안에 정보가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뭐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이 PNG 파일도 있고 JPG 파일도 있고 등등등 저장하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중에서 이 PKL이라고 하는 저장 방식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텍스트 문서는 txt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장을 하는데 용량은 좀 간소화되어서 심플하게 저장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이 행렬의 그 구조 같은 것들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히든 레이어 첫 번째로 갈 때에 이 중간에 이제 웨이트 매트리스가 있게 되잖아요. 가중치 행렬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풋 레이어는 784개였고 이쪽에 첫 번째 레이어의 뉴런 개수는 50개니까 그 중간을 연결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뉴런 개수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벡터라고 부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100개로 좀 더 확장을 했죠. 그래서 50 by 100으로 그 다음에 이 100개로 확장됐던 뉴런이 결국에는 이렇게 확률로 10개의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네, 파라미터 개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사전 정확도는 한 이 정도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기본에 훈련되어 있던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해놓았던 그 구조에 의해서 이런 정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이 뒤쪽이고 이쪽이 앞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뒤에서 시작을 해요. 입력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저기 앞쪽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뒤쪽으로부터 앞쪽으로 가는 거를 forward 방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forward 한 번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요. 여기 입력 x1, x2가 있고요. 그다음에 편향이 1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상수란 뜻이고 이 b1이 각자에 더 더해지게 되는 형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뭐 이렇게 이 b2가 존재하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층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b2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B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밑에 이거 아래 첨자가 하나, 둘, 세 개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냥 하나로 표현됐다는 뜻에서 B1인 거고요. 이 층이 지금 중요한 거고요. 그 층이 여기 B1, B2, B3로 이렇게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라는 거는 이 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은 입력에서 어핀으로 갔을 때 그때 결과가 그 W1을 곱하고 B1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식은 여기 있습니다. A1은 np 닷 프로덕트를 해서요. x에다가 W1을 곱하고 닷 프로덕트를 하고 B1을 더한다. wx 플러스 b라고 하는 그 간단한 수식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A2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여기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2가 이걸 말한 겁니다. 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G1으로부터 지금 W2 플러스 B 이렇게 돼가지고 A2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앞에서 보셨던 이 W1, W2, W3고요. B1, B2, B3 하는 거 이해되셨죠? 그거를 각각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 W1, W2, W3가 이렇게 각각 이런 W1, W2, W3가 된 거예요. 입력이 2개였고 뉴런이 3개였으니까 첫 번째 층에 뉴런이 3개였으니까 2/3으로 됐고 이 첫 번째 층에서 두 번째 층으로 갈 때에 앞엔 3개, 뒤에는 2개니까 3/2가 돼야 되고 맨 마지막에 이게 1이냐 0냐 이렇게 표현한다고 봤을 때 2/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각각의 이 숫자는 여기는 맨 처음에는요. 층을 W1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그 엘리먼트는 0.1, 0.3, 0.5 그다음에 0.2, 0.4, 0.6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가 두 개잖아요. 이 두 개랑 계산을 하기 위한 2/3이 이거란 거예요. 0.1, 0.4, 0.5가 위의 행이고 아래 행이 0.2, 0.4, 0.6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다르게 그리면 행렬 하나가 나오잖아요. 2/3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요 각각에다가 이제 그 층 해당하는 편향을 더해주게 되기 위해서 3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W2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뉴런 3개에서 뒤에 뉴런 2개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땐 이렇게 행이 하나, 둘, 3개가 되죠. 그래서 3/2가 돼가지고 이런 형태의 이게 밑으로 각각 붙어서 3/2가 되는 행렬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이렇게 0.1, 0.3, 0.2, 0.4가 2/2 행렬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2/3은 이렇게 요게 하나의 행렬을 만들어지고 요게 하나의 행렬을 만들어지고 맨 마지막에 하나의 행렬을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입력에다가 2/3을 곱하고 B1, 2, 3이라고 할게요. 이거 계층을 1, 2, 3라고 부르고 아래 천자를 1, 2, 3이라고 하겠습니다. B1, 2, 3이 여기 더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B2는 이렇게 두 개만 더해지면 되겠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그 B1, 2가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진 거고 3개가 내려왔던 입력으로부터 3/2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도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레이블이 1이냐 0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수식이 어떻게 이 수식이 어떻게 코드화가 되었는가 그거를 아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포워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define을 했죠. 이것을 하나의 함수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forward라고 하고 인수로 네트워크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입력 x를 넣어주면은 이 x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쭉 겪게 되는 거죠. 이 x가 여기로 오셔서 일로 내려와서 연결되고
이 X 결과인 A1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고요. 시그모이드를 거쳐서 G1이 되고 이 G1이 다시 여기 들어가고 G1에서 거쳐서 A2가 나오고 A2 시그모이드가 G2고 G2가 다시 곱해지고 더해져서 A3가 되고 이 A3가 최종적으로 Y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식이 이제 만들어졌던 거를 다시 한번 내가 코드 작성을 하려면 할 수 있겠는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신 분도 계실 거니까 이거를 한번 직접 해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포워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Y는 하고 포워드 네트워크를 넣어주고 X를 넣는다.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요. 이 위에 init 언더바 네트워크라는 함수를 수행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뭐였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W1, B1, W2, B2 이렇게 쭉 만들어 놓았던 것이 바로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네트워크를 여기 넣기 위해서 준비한 거죠. 그래서 요걸 거쳐 갔을 때 요 각각의 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본 거예요. 그냥 x에다가 w1을 곱하고 b1을 더했을 때 a1이 얼마나 나오는지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a1 땡땡 하고 이제 a1을 출력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z1은 어떻게 나오는지 z2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a1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딱 맨 처음에 1.0과 0.5를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1.0과 0.5를 넣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웨이트는 뭐죠? 이겁니다. 0.1, 0.3, 0.5, 0.2, 0.4, 0.6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 계산을 하고 더하기를 했더니 그 A1은 0.3, 0.7, 1.1이 나온 거죠. 이게 뭔가요? 이 앞에서 이게 나온 거고 이것이 그림으로 따지자면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을 시그모이드를 해주면 이 H가 시그모이드였으니까 시그모이드를 해주면 Z1이 되죠. 그래서 그 Z1 값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과 0 사이로 들어왔죠. 물론 지금은 네트워크 중간에 있기 때문에 뭐 1이다 0이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일단은 중간에 어떤 게 더 의미가 있는지를 결정해주는 그런 웨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G1, Z1이 W2와 곱해지고 더해진 다음에 나온 게 AU2였는데 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어떤 숫자가 나왔을 텐데 그거를 시그모이드 다시 해주면 결론적으로 G2가 0.62, 0.77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G2는 다시 W3를 곱하게 되죠. W3는 이 2by 2 행렬이었고 그거를 곱해가지고 결과를 냈더니 결국 이 A3 결과가 이런 식으로 0.31 정도, 0.69 정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정확히 레이블이 어떤 걸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뒤쪽이 더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어떤 레이블이 1인 데이터를 넣었어요. 이 1.0과 0.5를 넣었을 때 y가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y와 더 가까운 값이 나오는 것이 더 정확한 거고 그렇지 않은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오차를 보게 될 거잖아요. 백 프로파게이션 해가면서 가중치를 바꿔가면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 네트워크에 이 처음에 정했던 W1, W2, W3 이 숫자들을 바꿔가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W1, W2, W3는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 0.1, 0.3, 0.5 이런 숫자는 그냥 한번 넣어본 겁니다. 초기 값인 거죠, 그냥.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이제 업데이트하기 위한 백프로파게이션,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해 간다. 거꾸로 계산해 가기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는 그런 복잡한 이 업데이트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은 거고 그냥 우리 뒷단이었던 입력 X로부터 출력 Y까지 한번 달려보기만 한 겁니다. 포워드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나온 이 결과를 가지고
이게 정확히는 predicted y인 거죠. 정확한 레이블 y2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과 y2의 차이를 봐가지고 결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5만 장 데이터로 훈련을 해놓은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 네트워크를 입력으로 넣고 여기 이 입력 받았던 x가 뭐였냐면 이 그림이었죠. 이 그림이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입력 중에 이 입력이 들어가서 y를 내었을 때 그 y의 확률 중에 가장 높은 원소의 인덱스를 얻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0,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y가 1일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지금 확률로 따졌을 때. 이 두 값 중에 더 큰 값을 골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함수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argmax라고 합니다. 갑자기 arg란 말을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rg가 왜 arg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arg란 말은 argument의 약자예요. arg가요. 익숙해지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어서 좀 강조를 드릴게요. 이 arg라는 거는 argument의 약자인데 이제 사실 영어 시간에 우리가 배운 argument들은 뭐 논쟁하고 막 경쟁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함수에서 봤을 때는 인수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함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출력이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fx는 뭐 y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x가 인수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함수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제공돼야 하는 입력값이 되는 거고요. 독립변수라고 많이 부르죠. 그게 독립이 돼서 그 독립이 들어가서 이거에 종속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서 종속변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뭐냐면요. 이 값 데이터가 y라고 해볼게요. 이 값 데이터 y들이 만든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는 그 함수의 최대값을 찾고자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이제 y가 막 이렇게 존재가 할 텐데 그 y의 최대값을 만드는 y의 인덱스가 있는 거죠. y의 인덱스가 있는데 그 y의 인덱스가 바로 아까 0일 확률, 1일 확률 쭉쭉쭉 가다가 9일 확률 그 확률이 위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로 말하고 있으니까 0일 확률이 0번째에 들어가 있고 9일 확률이 그 인덱스 9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y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숫자가 돼요. 0, 1, 2, 3, 4, 5, 6 그래서 9까지. 즉 여기 숫자가 프레스 됐고 그 프레스 된 결과가 y에 들어가는데 그 y 결과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그 인덱스 찾아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 0, 1, 2, 3, 4, 5 다섯 인덱스 5에 해당하는 그 위치의 숫자가 가장 높을 확률이 있는 거죠. 가장 높아서 그 위치를 찾아냈더니 이 p는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ti가 뭐냐면 원래 타겟 데이터를 말해요. 타겟의 약자입니다. 그 타겟 데이터가 5일 거란 말이죠. 왜냐면 이 네이버 자체가 5였으니까요. 그래서 5 equal 5니까 결국에 어큐러시 카운트가 하나 올라가죠. if 5 equal 5면 어큐러시 카운트, CNT는 카운트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도 카운트인데 정답일 경우 1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니까 1을 추가해서 더하기를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쭉 더해가지고 그 몇 번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엑셀 개수가 뭐 10개라고 해볼게요. 그럼 10개를 해보면 10개로 나누면 아니 10개 다 맞으면 10이고 그러니까 10분의 10이죠. 100개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100개라고 해보면 100분의 100이 될 텐데 100개 중에 93개만 맞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93%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7개는 우리가 추측한 요 인덱스 찾기를 했을 때 그 숫자와 실제 숫자가 같지 않을 때는
CNT가 증가되지 않으니까 한 7개 정도가 정답을 맞추지 못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렸을 때 이러한 함수가 만약에 y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y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는 0.1, 어떤 0.2, 0.3 그 각각의 숫자에 해당할 수 있는 확률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5라는 숫자의 확률이 0.7인데 그게 이렇게 솟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 y들만의 함수가 있고 그 함수의 최대값을 만드는 인덱스는 5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x축은 지금 보시면 안 되고 이 숫자는 보시면 안 되고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최대가 5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를 만든 인수는 5가 되는 거죠.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쭉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왜 0.1, 0.4, 0.5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만들었던 그 초기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 초기 네트워크를 이 엠리스트라고 하는 그 데이터셋에서는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W1 숫자가 이렇게 지금 엄청 많죠. 그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W2는 이렇게 이 다양한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맨 마지막으로 W3는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네트워크 크기가 아까 전에 기억나시나요? 50개 그리고 100개였어요. 여기가 몇 개냐, 여기가 몇 개냐 이 문제인데 지금 50개였기 때문에 784가 입력이었죠. 그래서 784 바이 50 그리고 50 바이 100 그렇게 해서 그 100으로부터 출력이 10개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배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실제로 배치라는 게 영어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초콜릿 칩이 하나에 작은 접시 같은 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깥에 초콜릿 칩들이 많이 있는데 초콜릿 칩들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작은 접시 하나에 담았다. 그렇게 묶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미니 배치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풀 배치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던 화면에 나오지 않았던 전체 다의 그 초코칩이었고 그 일부분을 접시에 담아가지고 묶음 처리를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물로 생각해보면 병을 뒤집었을 때 이 위에서 아래로 물이 중력으로 인해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의 너비가 넓은 것보다 병 목은 좁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면 이 병 목 너비만큼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데이터라고 생각해보면 이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이만큼씩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를 통해서 이 전체 이동을 다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이 미니 배치만 하면은 여기를 빠르게 지나갈 수가 있게 될 테니까요. 그거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진행이 됩니다. 또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감소화시킬 수 있겠죠. 한 번에 많이 넘기려고 하면 메모리가 또 많이 소모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행렬 계산 같은 게 쭉 들어갈 텐데 그게 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뭐 1, 2, 3층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몇 백, 몇만 이렇게 몇십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 미니 배치를 통해서 그런 계산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력 자체를 나눠서 넘기는 경우도 있고 또 다양한 중간의 처리 방식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 배치를 하나하나 넘겨서 진행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미니 배치 사이즈를 1로 놓고 넘긴 겁니다. 하나 남긴 거고요. 오른쪽은 배치 언더바 사이즈라고 준비를 해서요. 100개씩 진행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i를 넘기게 되는데 이 인덱스라는 것이 어떤 범위에서 돌아가냐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제 배치 사이즈씩 건너뛰기를 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만큼만 x를 넣죠. x를 넣고 그런 다음에 그 x 언더바 배치로 다른 이름을 갖게 되고요. 그 x 언더바 배치라고 하는 거를 여기 넣어가지고 쭉 진행이 돼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는 i로부터 i 플러스 배치 사이즈까지 묶어서 진행이 됐지만 여기는 그냥 하나하나씩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i가 하나 이렇게 넘어가면서 추가가 되는 거고 여기는 배치 사이즈씩 넘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 한번 묶어서 처리를 하고 결과를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y 배치가 나왔어요. 이 배치를 묶어서 입력을 넣었던 것에 대한 결과가 y 언더바 배치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맥스를 이렇게 구했고요. 그 p와 다른 것 타겟이 원래 있었을 텐데 그 타겟을 묶어서 지금 진행했으니까 그 i로부터 i 플러스 배치 사이즈만큼 개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다 더해보는 거예요. 다 더해보면은 결국에는 몇 개가 정답이 되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정답이 된 것들을 그 x의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어큐러시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은 배치 사이즈, 미니 배치 사이즈를 1로 했을 때고 우측은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한번 묶어서 해본 겁니다. 자, 그 뒤에는 이제 텐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행렬은 2차원 텐서를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행렬은 2차원 텐서를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즉, 굳이 텐서란 말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3차원 행렬, 4차원 행렬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텐서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행렬은 2차원인 거고요. 3차원, 4차원 등 그 모든 차원의 데이터를 부를 수 있는 용어로 텐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넘파이에서는 텐서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컴퓨터 용어를 씁니다. 어레이라고 배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mp.array하고 리스트를 넣거나 하면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죠. 몇 차원이든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파이토치와 같이 프레임워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일터에서는 쉽게 뭔가 처리하기 위해서 텐서라는 타입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토치.tensor라고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요. mp.array 한 것처럼 붙여주면은 이 토치 언더바 텐서라는 텐서형 존재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 가장 큰 차이는 이 텐서가 간단히 명령어를 쓰면은 GPU에서 활용하기 좋도록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기울기 정보도 포함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나중에 계산을 하면은 뭔가 만약에 어레이로 한다고 쳤을 때는 뭐 기울기는 뭐 하면서 계속 저장을 또 우리가 따로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텐서는 어떤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기울기 저장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GPU를 사용했을 때 그냥 넘파이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X축이 이제 시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 개념과 많이 유사하다고 보면 되고 이 빨간색이 기존의 넘파이이고요. 이 녹색이 파이토치로 넘파이 같은 거를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CPU를 했을 때고 그다음에 가장 위에 파란색이 파이토치의 GPU로 수행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수행할 때 위에는 덧셈이고요. 두 번째는 곱셈이고요. 닷 프로덕트가 있고요. 뭐 인덱스 찾아가는 거, 인덱싱이 있고요. 등등이 있는데 넘파이가 갖고 있었던 본래의 그런 최적 구조보다 CPU로 하더라도 파이토치가 더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 이제 레벨 1짜리 도구가 있었고 레벨 2짜리 도구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은 도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토치라는 기능을 썼을 때 더 좋은 도구인 거니까 경험을 해가야 되는 것이 맞겠죠. 물론 텐서플로우 이런 것도 존재해서 이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도구를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긴 하는데요. 우선 이 파이토치가 이런 눈에 보이는 성능 향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씩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엠리스 동글씨 숫자를 구분하는 미션에 대해서 파이토치는
어떻게 구현을 하였는가를 해보면 앞서서 우리가 직접 짜보았던 그런 구조가 더 개선이 돼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런 예제가 여기 제공돼 있어요. 어딨냐면 pytorch.org에 가서 비전 안에 스테이블 안에 데이터셋 이렇게 가보면은 엠니스트 관련된 요 정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 보면은 이제 앞서서 우리가 직접 구현해보고자 했던 그런 것이 라이브러리화 돼가지고 우리 고생하지 않고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자, 뭐 텐서로 만들고 거기다가 뭐 매핑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면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구현해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